국내 최초 다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교사를 위한 팟캐스트 방송 잼잼잼. 그만하자. 그만해라. 됐다. 막. 그만하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지금. 지난주에 교육부에서 발빠르게 브리핑하셨습니다. 2.5단계 더 연장되고 온라인 수업 한 주 더 하겠다. 아이고. 저희가 말이죠. 1학기 마지막 방송을 할 때만 하더라도 2학기 때는 우리가 아이들 만나면서 수업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유, 근데 뭐 본론 들어가기 전에 이래 또 2학기에 들어왔으니까 뭐 우리 청취자님들한테 또 반갑게 인사라도 좀 하고 좀 시작합시다. 왜 맞네요, 그리 맞네요. 승미가 그리 급하노? 그렇죠. 자, 자기소개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좋은쌤. 예, 저는 인천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덜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조은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예. 오랜만입니다. 예. 자, 반갑습니다. 부산에서 아이들하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직업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나쁜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제주에서 하라는 수업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이상한 짓거리만 해대고 있는 이상한 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뭐 2학기 시작하자마자 온라인 수업은 잘 하고 계십니까? 아유, 뭐 계약이 이제 벌써 지금 우리는 뭐 몇 주가 돼 가는데 지금 이제. 그렇죠. 계약한 지 오래됐죠. 계약하자마자 3분의 2 등교해서 수업할 수 있도록 이 계획을 다 짰죠, 판을. 다 짜서 뭐 한 주 스트레스로 등교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짜놨는데 갑자기 그래서 또 다 없고 모두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나니까 애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게 뭐 교사인지 뭔지 진짜 너무 힘드네요, 요즘은. 예. 나쁜 쌤은 진짜. 어떠세요? 지금 2학기 들어와가지고. 저희들은 사실은 좀 소규모 학교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번 규정에 있어서는 특별하게 적용을 받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지금 1, 2, 3학년 다 나오고 있어요. 소규모 그래요? 학교다 보니까. 그래요? 예. 오. 우리 학교 전체 평수에 뭐 한 명이 발 한 개씩 다 차고 들어 있어도 돼, 우리는. 그래요. 방이 엄청 많거든. 아하. 한 3, 40개 돼. 근데 애들이 지금 3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수업을 하지는 않고. 북유럽 스타일이네요, 북유럽 스타일. 그래서 이 한편으로는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작은 학교가 이런 시대가 되면 더 유리하겠구나 이런 그쵸, 생각이 그쵸.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예.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 뭐 엊그저께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태풍 왔다 아닙니까? 그렇죠. 나 뭐 제주도도 그렇겠지만 뭐 부산도 야 난리가 우리 집 같은 경우는 인터넷 다 끊어지고 그래갖고 막 난리가 났죠. 예. 자, 뭐 근데 뭐 우리 지난 방송 이제 마지막 방송 하고 떠나고 나니까 또 아쉬워서 댓글 달아준 사람이 또 있더라고. 네네. 그렇죠. 7월 21일인가요? 방송하고 나서 그 뒤로 20일. 예. 방송하고 나서 뒤에 7월 30일 뭐 30일 요 어간에 두 분이 616님하고 예. 허세쌤하고 예. 두 분이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그 사이 한 달 정도 사이에는 방송을 다시 안 들으셨나 봐요. 댓글 아무도 안 달아주셨던데. 그러게 말이죠. 뭐 역주행, 정주행 안 하셨나 봐. 그러니까요. 아쉬웠습니다. 예. 아이 뭐 너무 아쉽다는 말 하면 또 비굴하잖아. 그렇지. 우리는 또 쿨하게 가져야지. 쿨하게. 그럼요. 예. 저희가 쿨하게 지금 다시 예. 시작된 이 온라인 수업에 맞춰가지고 방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께 아주 간단한 주관식 설문조사를 좀 했습니다. 예. 특히 저희 지인들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하는데요. 이름하여 다온 우노말 설문조사를 좀 진행했습니다. 다온 우노말.
아이 너무 다운 어렵다 이거. 우노말. 뭐고 이거. 뭔데 이거? 이 윤호말은 들어봐서 다운 우노말? 네, 이게 그렇죠. 뭔데 이거? 뉴 노멀은 들어보세요. 뉴 노멀. 새로운 뭐 표준 이렇게. 근데 저희는 다운 운 노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참나. 들어보세요. 장난하나? 잠깐만. 나쁜 선생님 발음 한번 다시 해보세요. 뭐 아까 했다 이거. 아, 잘 안 한번 됐어. 해보세요. 다운 우노말. 다운 우노말 해보세요. 다운 우노말. 어. 어쩌라고? 자, 어? 이거는요.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요거의 주님 말입니다. 다운 우노말. 참 너무 억지스럽다. 자, 너무 억지다. 야, 이거 뭐고 이거 아, 좀 이거. 자, 억지스럽다. 이걸로 설문을 했습니다. 저희가 설문을 했는데 사실 1학기 때 말이죠. 저희가 그냥 온라인 수업 이렇게 좀 뭐랄까 지나면 된다 생각하면서 했는데 다시 시작됐단 말이에요. 온라인 수업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네. 말아야 할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더니 아니나 네. 다를까 선생님들께서 막 글을 써주셨는데 가장 많이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뭔데? 뭡니까? 아니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해 보세요. 가장 뭐가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컴퓨터 지식, IT, 줌 어떻게 사용하는지 줌! 모르겠다. 뭐 줌 이런 어떻게 거. 그래 줌 사용법. 방방형 수업 뭐 힘들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자, 어. 다름 아니라 선생님이 제일 걱정했던 건 뭐냐면 학습 격차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저희 학교에서도 모이면 이야기 하거든요. 한 반에 두세 명 정도는 아예 네. 온라인 수업 안 들어요 애들이. 안 아, 듣거나 아니면 일주일치 거를 등교하기 전날 밤에 한 12시 1시까지 몰아서 들어. 그게 공부가 되냐고. 하나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애들은 이제 엄마 아빠가 밤늦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너 했냐 안 했냐 하면 그때야 켜가지고 닥달해가지고 안 한 거 확인해가지고 그쵸, 그때부터 하는 그쵸. 거지. 그렇죠. 그거마저도 안 하는 집이 많죠. 그러니까 네. 말이죠. 그냥 학습 격차. 사실은 학습 격차 말고도 있잖아요. 또 여러 가지들을 우리 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시작된 이 온라인 수업 시대에 3부작 기획했습니다. 다온 우노말 시리즈 3부작. 1편 어색하다. 1편 학습 격차, 2편 온라인 수업, 3편 교사 공동체. 요렇게 예.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나쁜 쌤은 이 1, 2, 3편 중에 좀 뭐가 제일 기대되세요? 난 기대되는 게 한 개도 없는데 이거. 다 하는 거라 갖고 이거. 나는 학습 격차 없이 아이들 수업하고 온라인도 재밌게 하고 교사 공동체도 잘 가꾸고 있고 다 하는 거라다. 뭐 기대되는 게 없는데. 이미 잘하고 그거는 있다. 이미 놓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그러니까. 것에 포함이 안 된다. 그렇지. 정말 재수없네요. 네, 좋습니다. 뭐라카잖아. 잘하는 것도 제가. 네. 어. 그 좋은 쌤은 어떤 거 기대되세요? 예, 저는 오늘 뭐 학습 격차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기대가 됩니다. 우리 반에도 있고 우리 학교에 한 10명. 그래서 선생님들이 걔들을 일부러 긴급 돌봄 나오라 그래가지고 애들 다 막 이렇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봐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긴급 돌봄 아닌 애들을 긴급 돌봄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얘들은 너희 학교에 와서 밥을 줄 테니 나와라. 그래서 일부러 데리고 나와서 막 컴퓨터하고 학습지 나눠주고 막 하여튼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붓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게 가능하냐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요. 저는 말이죠. 사실 기대되는 게 그 2편의 제목을 그냥 온라인 수업 이렇게 제목을 달긴 했지만 2편 같은 경우에 실은 이제 또 온라인 수업, 다시 온라인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온라인 수업은 좀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막 다들 막 쌍방향 수업 하라고 막 교육청에서 난리 아닙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기 그쵸. 때문에 다시 온라인 수업은 어때야 되나? 1학기 때가 좀 땜빵이었다면 2학기 때는 정말 제대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요거 좀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은. 좋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1, 2, 3편에 나눠 가지고 연속 3주 동안 다룰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중간 시간을 듣고 또 게스트 모시고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좋은 쌤, 나쁜 쌤, 이상한 쌤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방송 쌤쌤쌤을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Down No More 1편 학습 격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된 온라인 수업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1편. 때마침 제가 보도자료를 보다 보니까 때마침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학습 결연 119 캠페인 뭐 이런 거를 한다는 게 떴어요. 제가 인터넷에 페북에 보다 보니까. 그래서 근데 거기 자세히 이게 보도자료를 보니까 낯익은 이름이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공동대표 김영식. 이제 이분 우리가 자주 모시던 그분 이름이 거기 캠페인 하는데 보도자료에 공동대표 김영식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캠페인까지 더 쉽게 하네. 쉽게. 그러니까 쉽게 하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우리 김영식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격차 인생. 요즘은 코로나불로 부르기는 쉬운 쉬운 쌤 김영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식쌤, 우리 저기 오래간만에 네. 오셨는데 청취자 선생님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 좀 하시죠. 네, 선생님들 요즘에 진짜 편안히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렇게 만남들이 막 다 줄어들고 막 고립돼 하는 것 같으니까 막 너무 막 우울해져서 지금 안 타던 막 자전거를 타고 막 한강변을 달리고 또 태풍 와서 또 그거 못 하니까 또 집에서 할 일이 없구나. 할 일이 주룩주룩 없구나. 내려오는 지금 아이고. 비만 보고 있고 참 힘드네요. 선생님들도 아마 자, 많이 힘드실 텐데. 대표라는 사람이 그냥 뭐 네. 일하고 있으면 되나? 안 네. 되지. 할 일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듣기로는 네. 있잖아요. 김영식 대표가 재택근무인데 야근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할 일은 하는데 하면서도 우울한 거죠. 뭔가 지금 아하. 뭔가 이게 내가 겪어보지 못한 이 시간을 너무 오래 겪고 있는 거예요. 좀 나아지나 싶으면 또 엎어지고 힘드네요. 네. 우리 그렇군요.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진짜. 네. 아니, 근데 네. 뭐 혼자서 야근하면 뭐 저 집에서 야근하면 뭘 달라지나? 지금 오늘 뭐 학습 격차 이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모셨지만 학습 격차. 솔직히 학습 격차 이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사실 뭐 고등학교쯤 되면 이 학습 격차라는 게 거의 뭐 극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닌가. 공부 이거 격차는 절대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뭐 답도 없는 문제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뭐 해줄 말이 있습니까 이거? 역시 저는 김영식 대표를 믿습니다. 답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119 뭐라 그랬죠? 119 네, 학습 결연 119 캠페인. 학습 결연 119 얼마나 결연합니까? 느낌이 결연합니다, 되게. 그래서 이게 사실 학습 격차가 지금 온라인 수업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저희 선생님끼리 모이면 맨날 그 얘기입니다. 쟤는 어떻고 쟤는 어떻고 저희 반에도 계속 전화하는데도 수업을 안 듣는 애가 한 명 있거든요. 어떡해. 걔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날마다 저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화했는데 하겠다. 보면 하나도 안 해. 또 내일도 전화하면 또 안 할 거예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걔하고 결연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벌써 결연하는 신청자가 의지로 딱 나오네. 네. 아니 뭐 사실은 저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할 때도 부진 학생은 있었고 또 학습 격차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반에 이제 뭐 한두 명 이렇게 있었다면은 이제 좀 온라인 상황 되니까 좀 하위 한 20-30%이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도 점차 좀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사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오프였으면 모둠 활동하면서 그 있잖아요. 좀 여기 옆 친구 것도 좀 보고 그다음 분위기 따라가지고 좀 아는 체도 하고 모둠 활동하면 이렇게 무인승차도 좀 하고 묻어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들인데 이건 뭐 온라인에 과제 지가 혼자 해야 되는 거니까 못하고 계속 뒤처지고 이런 부분
영식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저도 지금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이상한 쌤 얘기했던 그런 학생들인데,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학습 격차 실태를 일단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지금 이렇게 막 좀 증명하거나 좀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뭐 학력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시험을 본다거나 뭐 학업 성취도 평가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저는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게 현장에서 아이들이 직접 만나는 교사들의 그 굿을 보고 거죠. 아까 우리 조은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들끼리 만나면 쟤 어떻게 하고 있는 그 그치. 아이들 말하는 거예요. 음. 근데 때마침 그 1학기 때 한국교총에서 네. 초중고 교사들 1933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어요. 음. 오. 보니까 교총이 그런 것도 안 해요? 네네. 근데 교총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아주 훌륭해요. 아니 뭐 근데 알아서 해석하십시오. 네. 현재 그 학력 격차 실태에 대해서 교사들한테 물어봤더니 심각하다라고 하는 게 60.4%였고 매우 아하. 심각한 게 20%였어요. 합치면 아, 80.4%가 80%. 네, 지금 어. 심각하다고 교사들이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뭐 엄밀히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져보지 않아도 지금 그 교사 눈에 관찰되는 그 학생들 중 상당수가 교실에서 했으면 어느 정도 따라왔을 애들이 지금 뒤처지고 있다.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런 벌어지고 있다고 느끼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응답자의 한 70%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학생 간에 교사 간에 피드백이 어려워서 우리 이상한 선생님 얘기한 거랑 아이고야. 딱 겹치죠. 그러니까 그 같이 모둠 활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맞구나 틀리구나 파악하면서 배우는 게 있고요. 남들 하는 거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는 게 있기도 하고 또 그 자리에서 교사가 그거 맞아 틀려 눈빛으로도 싹싹 보내줄 수 있는 그러면서 아이들이 쫓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치. 남들 다 3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2 썼으면은 이렇게 눈치 있었는데, 보고 그쵸. 이렇게 3 이렇게 딱 하거든. 네, 슬쩍 이렇게 어, 교사가 어. 몰래 이렇게 아니라고 눈빛을 아닌가 보낼 수 보다.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학습에서의 중요한 뭐랄까요? 그 장치였는데 그런 게 좀 사라져버린 상태. 피드백이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것들 그게 굉장히 좀 크고 거기에 이제 뭐 가정 환경별 뭐 사교육 격차라던가 또 평가가 안 되는 부분 특히 또 뭐 규칙적인 생활 관리가 좀 불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 좀 선생님들이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보이는 거죠. 가장 특히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나쁜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차피 이거 극복 못해. 이제 초등학교 때 좀 그렇죠. 초등학교 뒤처지면서 그 누적된 학습 결손 갖고 있는 애들. 그건 이제 중학교 올라가기 시작하면 굉장히 그걸 극복해내기가 좀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근데 지금 상황은 그 중간층의 아이들이 보통 우리가 중간층에 하게 되면 이제 중상위권 또는 중하위권 애들인데 과거에는 이 중간층 애들이 좀만 이렇게 해주면 중상위권으로 치고 올라갈 수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 아이들이 지금 중하위권으로 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 중간층이 없어지네. 그렇죠. 예,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죠. 그렇지. 학습 양극화. 집에서 챙김 받고 학원 댕기고 엄마가 옆에서 봐주고 하는 애들은 쭉쭉 위로 가고. 그나마 낫죠. 네. 아닌 애들은 뭐 더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뭐랄까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이 영식쌤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 뭐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학습 격차가 뭐 벌어져 갖고 양극화가 되고 그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네. 많은 쌤들이 학습 격차가 나는 이 문제를 어쩔 바를 모르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어째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네,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네, 지금 우리 상황에서 이거 웃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에 네.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리고 장관도 사실은 말 못하고. 자 방송 접자. 방송 접자. 그래야 돼. 근데 이제 어.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지금 상황, 그건 지금 우리가 예. 재난 상황, 좀 전쟁 상황 같은 그런 걸 일단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교사가 뭘 할 수 있는 수단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우리 같이 또 먼저 인정해야 돼. 그거는 우리 사회도 인정해야 되고 학부모도 인정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끼리 서로 좀 인정해 줘야 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그 긴급 상황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일단 환기시켜줄 필요는 있는 거죠. 좀 우리 애들이 굉장히 지금 학습적으로 어려움에 빠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 이름을 학습 격차 119 캠페인이라고 붙인 이유가 뭐냐면
지금 굉장히 급하다, 긴급하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일종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측면에서 일단 캠페인 이름을 학습격차 119 캠페인이라고 좀 정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좀 제한되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하자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일단 우리가 뭐 동영상을 올려놓건 실시간을 하건 뭐 하여튼 간에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 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보면 얘가 참여했다, 뭐 들었다 안 들었다 금방 파악되니까 그게 이제 좀 초보적인 점검이라고 한다면 좀 더 세심하게 예를 들어서 실제 이제 좀 이해하고 있는지 오늘 수업 제대로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실시간 수업 끝나고 바로 이렇게 뭐 내보내거나 그렇지 않고 줌으로 따로 불러가지고 뭐 좀 확인을 시켜본다거나 해서 실제 애들이 배우고 있는지 안 배우고 있는지를 좀 더 세심하게 좀 점검해 주자. 그게 좀 돼야 몇몇 학생들은 우리 선생님 자꾸 물어보네.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구나 하면서 좀 잘 듣는 애들이 한두 명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뭐 여전히 안 듣는 애들이 있을 텐데 그래도 교사가 조금이라도 좀 신경 쓰고 좀 더 확인하고 그러면 그중에 몇 명은 좀 따라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얘는 내가 좀 더 좀 챙겨줘야겠네. 얘는 좀 특별히 좀 지도가 필요하네. 이런 애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벌써 보일걸요? 이미 1학기 수업 이미 해봤을 때. 이미 다 파악하고 네.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럼요. 그렇죠. 다 벌써 파악됐죠. 보이죠. 예. 그죠? 좋은 쌤 딱 떠오르는 애 있죠 지금. 그죠? 있죠. 다 있죠. 있을 거예요. 음. 리스트가 딱 나올 거야, 리스트가. 이미. 네. 네네. 그러면 그들 중에서 억지로 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좋은 것도 나라님도 그거는 지 싫으면 못 시켜. 근데 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이렇게 내가 좀만 더 챙겨주면 잘할 애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예.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좋은 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었는데 근데 저는 그런 애는 드라이브인 스루라고 해가지고 한번 집 근처 찾아가가지고 멀리서 한번 만나 얼굴 직접 보면서 그래가지고 네가 아내가 너무 속상하다라는 걸 좀 감정적으로 좀 전달도 좀 해주고 좀 네가 지금 그 하고 안 하고가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어떤 방식으로든 저는 그 선생님의 마음을 좀 전해줄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너 하든 안 하든 나 상관없어 이런 거보다는. 선생들한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이제 저는 우리 좋은 쌤이 초3이라니까 초3은 먹히거든 이런 게. 그렇죠. 먹히죠. 고등학생은 짜증낼 수 있어 그렇게 하면. 근데 초3은 먹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이제 대상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뭔가 어쨌든 선생님이 있는 그 지금 만나고 있는 학생들의 그런 환경, 그런 관계의 어떤 그런 질적인 측면들을 고려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안도 좀 해보고 너 나랑 한번 일주일에 한 번씩만 좀 만나볼래? 아니면 너 푼 거 한번 나한테 좀 보내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와 좀 합의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뭔가 개별적인 그런 지도 또는 개별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좀 해보자.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저는 한 세 번째 정도까지는 우리 선생님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좀 더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애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이 중학생 되면 이제 정말 어려운 애들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좀 전문가의 손길이 있을 때는 그래도 좀 뭔가 아직은 길을 찾을 수 있는 애들은 꽤 있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중학교에서도 저는 여전히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이건 교사 혼자의 힘으로는 뭐 해결해라 이건 아니고 뭐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 단체 차원에서 좀 전문가랑 좀 연결도 좀 해보고 아니면 요즘에 또 교육청에서도 그런 아이들 뭐 클리닉 센터라던가 뭔가 여러 가지 또 외부의 어떤 지원 그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는 뭔가 좀 특별한 지원들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라는 거죠. 이거는 교사가 뭐 직접 해결해라 뭐 이런 건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쳐가면서 우리가 아이들의 학습들을 한번 좀 지원을 해보자. 이게 학습결연 119 캠페인의 골자입니다. 지금 정리를 하면 1단계에서는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해라. 그다음에 2단계에서는 그 안 되는 애들
격차가 벌어지는 애들을 좀 찾아라. 찾아라. 그리고 3단계에서는 그 아이들을 좀 별도로 좀 학습 지원을 좀 해라. 그리고 4단계에서는 만약에 전문적인 그런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면은 우리가 도와줄 테니 김영식 선생님이 뭐 전문가 연결해 줄 테니 전문적인 지원을 좀 요청하고 좀 연결해라. 이런 것 같은데 네네. 요렇게 4단계로 말씀할 수 정리 있을 잘하시네요. 것 같은데 네. 네네. MC니까요. 네. 정리 왕이죠, 저야. 근데 1, 그렇죠. 2단계는 사실 1, 2단계는 우리가 거의 1학기 때 이미 파악이 됐어요, 사실은. 딱 떠오르는 됐죠. 애가 있어. 네네. 딱 그 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근데 사실 그 다음 3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애랑 만나고 아까 뭐 드라이브 스루 얘기했지만 그게 지금 2.5단계 방역 상황에서 그게 쉬운 말입니까 그게.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좀 사례 같은 거 또 다른 또 다채로운 사례 같은 거 이런 거 없습니까? 근데 일단은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1, 2단계는 이제 이미 1학기 때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학습 점검의 경우에 이 방송 우리 샘샘샘 방송을 잘 꾸준히 듣고 있는 분들 유튜브에서라던가 팟캐스트에서 예. 꾸준히 듣고 네. 있는 분들은 아마 1, 2단계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럼요. 그런데- 우리 청취자들은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학교에서 또 이제 선생님들 좀 아마 보시다 보면 네. 그냥 정말 이렇게 아이들 방치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방송 안 듣는 사람들. 우리 안 듣는 방송 안 사람. 듣는 사람들. 안 듣는 사람들.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그 집에서 자기 애 보니까 진짜 거의 방치돼 있고 뭔가 좀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좀 선생님들이라도 좀 꼼꼼히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해서 좀 제발 좀 뭐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모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사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이런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조금이라도 더 좀 더 세심하게 챙기고 학습을 좀 점검해 주자. 저는 그게 제가 말씀드린 1단계예요. 예, 좀 더 1학기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좀 점검해 보자.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자. 그렇게 뒤처지고 있는 애들, 전혀 지금 학습을 온라인에서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애들,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자. 그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2단계인 거죠. 뭐 아까 전에 그 이상한 쌤이 뭐 이거 어찌 할 수 있느냐 뭐 사례 같은 거 좀 대략했더만 그 네. 교사 학교 떠난 지도 좀 오래돼 갖고 네, 감 떨어져요. 맞아, 학교 상황도 좀 네네. 파악 잘 못하시는 분이 인정. 교사만 까고 들어가시네. 네. 근데 사례로 좀 얘기해 네, 줬어. 알겠어요. 네, 근데 일단 이제 사례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선생님들은 대체 그럼 어떻게 이 아이들의 학습을 좀 챙겨보고 있냐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좀 자료들을 좀 취합해보고 수송을 그렇죠. 좀 해봤는데 3단계를 예. 어떻게 하고 있나? 그죠? 그렇죠. 3단계 네. 개별적인 네. 지도 이걸 좀 어떻게 하고 있나 봤더니 그래도 좀 해볼 만한 방법인 것 같아요. 인천의 수학 선생님 얘기인데 이 드라이브 스루 선생님은 말고 다른 거. 아니, 드라이브 스루 말고 드라이브 스루는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쟤 어떻게 하지 할 때 아니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 드라이브 스루 얘기를 하는데 좋은 쌤 저기 뭐냐 수단 사람이 표정이 썩더라고. 나는 이거 못 하겠는데 이런 부담되지. 지금 막 2.5단계 하고 있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뭐 이런 표정인 거지. 예, 그 인정. 충분히 네네. 그 인상 쓸만한 것이고. 할 만한 거. 그래 할 만한 그나마 거.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선생님은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수학 애들 학원 가서 강의 듣는다고 이해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직접 네. 풀어야 되거든. 근데 지가 해봐야죠, 그 지가. 푼 거가 맞게 풀었는지 아니면 틀리게 풀었는지를 누군가가 체크를 해줘야 거기서 배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네. 예, 특별히 이제 좀 어려워하는 애들 중에 좀 그래도 하려고 하는 애들한테 좀 풀게 하고 과제를 주고 그 푼 거를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카톡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요즘에 또 폰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스마트 펜으로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피드백으로 그 카톡으로 쏴주는 거죠. 그러면 애들도 아이도 그거 보고 이해를 하면 다시 또 고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피드백을 해주는 선생님을 봤어요. 이런 아이는 선생님이 동영상으로 수업을 올려놓더라도 야 그렇게 챙겨준 선생님이 있으니 동영상도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더 정성껏 보겠죠.
그러면서 또 과제도 좀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요 중간층이 될 아이들이 그래도 뒤로 처지지 않고 그래도 뭐 더 나아지기를 뭐 바라면 더 좋지만 뒤로 덜 처지면서 어쨌든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지 않을까 이 아이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대단한 선생님이네요. 예, 들어보니까 뭐 새로운 뭐 그런 건 아니네요. 예. 새로운 건 아니에요. 제가 제 머리에서 뭘 나오겠어요. 네. 아니 이미 저도 하고 있고 학교 선생님들이 뭐 그렇죠, 비슷한 그렇죠. 방법을 하고 있어서 네.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렇구나. 근데 모르는 좋은 분도 쌤, 있고. 좋은 쌤. 근데 차이점은 네. 뭐냐면은 아까 그 인천의 수학 선생님은 그 반에 가명 쓸게요. 영식이라고 할게요. 그 영식이 네. 잘 수학 못하는 그 영식이를 꾸준히 그 아이에 대해서 별도로 꾸준히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얘기야 지금. 꾸준히 정기적으로. 그렇지, 그 예.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 뭐 김영희 쌤 얘기 사례가 저도 늘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하위 10% 애들도 문제고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보면 네. 특수학급 아이들 이런 더 문제입니다. 네, 요런 아이들은 심각하죠. 카톡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집에서 그냥 애들이 온라인 수업 참여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근데 이제 애들을 24시간 케어해야 되는 부모님도 힘들고 이런 애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애들. 이거는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요 특수학급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그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다 명확하게 구분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아요. 맞게 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또 역시 마찬가지 수소문 하면서 좀 들어보니까 네네. 어떤 특수 선생님은 이제 얘도 영식이라고 할게요. 네네. 얘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일반 학급에서 이제 통합 학급으로 이제 편성돼서 이제 거기에서 수업을 그쵸. 듣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예,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통합 학급에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하다가 수학 시간만 되면 다시 이제 도움반으로 내려와 가지고 공부를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보통 어. 그렇게 하죠. 예. 그런데 온라인 수업 되니까 이제 그게 자체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음. 그렇다고 해서 일과 수업이 진행되는 중에 얘만 또 따로 빼내 가지고 좀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일단 애매하네. 온라인상에서 그러니까 여기 줌 들어갔다가 저기 줌 들어갔다 이럴 수가 없잖아, 걔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일과 중에는 얘가 그 통합학급에서 온라인 수업을 받게끔 이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모랑 좀 얘기해서 방과 후에 이제 별도의 시간에 따로 이제 수업을 하기로 한 거죠. 어머나. 네, 그렇게 해서 또 온라인으로 해서 책 딱 펴놓고 그 자리에서 화면에서 수 모형도 보여주고 1대1로. 타블렛으로 이렇게 1대1로 필기도 하면서 수업을 해주니까 통합학급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가 여기서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이 학생의 경우에는 뭐 선택적 함구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학교에 오면 말을 하지 않았던 아이거든요.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학교에 오면 도움반에 와도 말이 없었어요. 답을 하도 말을 안 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요 줌에서 만나가지고 하니까 얘가 채팅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답이지만 자기 스스로 답을 표현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학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당연히 특수교사니까 당연히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를 만나고 가르치고 하는 건데 뭔가 지금 우리가 수업 외에 지금 별도의 시간들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일종의 이제 학습 개련 119 캠페인에 좀 포함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또 방과 후에 그렇게 정기적으로 시간 내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참 대단하신 것 같네요. 근데 말이죠. 사실은 뭐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한 6학년쯤 된 거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이게 도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초등 저학년, 저도 초등학교에 있습니다만 초등 저학년 같은 경우에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네. 지금 뭐 쌍방향 수업이니 줌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초등 저학년은 있잖아요. 네. 그냥 엄마가 옆에서 같이 하지 않으면 쌍방향 수업 이거 어렵습니다. 괜히 애들한테 핸드폰만 쥐어주는 꼴 나거든요. 근데 또 이게 쉽습니까? 뭐 맞벌이다. 엄마 아빠 다 집에 없고 애만 또 온라인 수업 저학년인데 있어야 되고 아니면 진짜 막 가정환경이 열악하고 어디 저기 시골이다.
고립돼 사는 애들은 진짜 어렵거든요. 따로 챙겨. 근데 또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애들이 또 학습 격차가 또 나 또. 맞아. 그 참 이거 이런 경우 뭐 사례 없습니까? 저도 요런 이제 사례 수집하면서 좀 놀란 얘기도 들었는데 강원도 산골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은 왕진 수업을 하시더라고요. 왕진 수업. 왕진. 예, 왕진 뭔지 아시죠? 우리 왕진. 의사 선생님이 집에 가서 어. 진료하고 오는 건데 어. 요게 지금 우리 의료법상에서는 지금 불법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많이 가능했지. 있던 거고 예. 또 이렇게 예. 재벌가 분들은 또 이런 또 왕진도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선생님 중에 강원도 산골에 이제 그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신데 네. 학기 초에 이제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쭉 봤는데 총 학급에 8명이 있었는데 일단 도움반 학생이 한 명, 특수교육 대상자죠. 한 명 있었고 아이고야. 이제 다문화 환경에 있는 아이가 3명이 있었고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4명의 학생이 있는데 이 4명 중에 또 2명은 또 어머니가 계시지 않고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 뭐 아이고야. 온라인이니 뭐니 그 챙겨주길 수가 없는 아이들인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3월 달에 그때는 계약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놀겠구나 싶어가지고 애들을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좀 책이라도 좀 읽게 하려고 도서관에서 책 5권 고르고 그다음에 또 수학 학습지 챙기고 3학년 국어교과서, 사회교과서 딱 챙겨가지고 집집마다 8집이니까 아이고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쭉 돌아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애들 등교 못하는 상황 되니까 이제 구글 행아웃 요거 가지고 이제 영상 수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네, 뭐 난리가 났대요. 뭐 수업하다가 침대에 눕는 애, 뭐 소파에서 뛰는 애, 컴퓨터에서 밥 먹고 있는 애, 뭐 그랬대요. 근데 이걸 학교에 오면 직접 봐줄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고민하다가 이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은 애들을 직접 특히 그 2명 엄마가 없는 애들 금요일에 직접 그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봐준 거죠. 네, 그래서 국어 학습지, 수학 학습지 주고 그거 다 풀게 하고 근데 그거 피드백 해주고 또 이제 새로운 학습지 주고 또 그렇게 바꿔가면서 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게 코로나 상황이니까 방역도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 안에는 안 들어가고 애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평상에서 본인은 마스크 쓰고 네, 풀게 하고 점검해주고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거기서 원리도 깨우치고 배우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선생님은 이제 강원도 산골에서 직접 찾아다녔지만 우리가 이제 일반 우리 또 뭐 도시라던가 애들 많고 뭐 할 때는 저는 빈 교실에 우리 애들 좀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2.5단계인데 부르란 말이냐? 그건 아니고요. 예, 저도 그렇게 무리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긴급 이 돌봄 상황 있잖아요. 긴급 돌봄. 긴급 돌봄 맞아요. 하면 되지. 예, 진짜 긴급 돌봄 어떤 사립초는 긴급 돌봄으로 전교생이 나온대요. 하여튼 예, 네네. 긴급 돌봄으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또 너무 또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좀 몇몇 애들이라도 좀 부모님하고 얘기하고 또 아이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특별한 아이 동의서도 영식이. 받고. 영식이. 그렇지 영식이만. 영식이 불쌍하거든요 영식이. 그래서 그 아이들 좀 특별한 별도의 시간을 편성하고 해서 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씩 좀 교실에 좀 불러서 학습 점검도 해주고 또 잘 이해 못하고 있는 거 있으면 좀 알려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해서 너무 뒤처지지 않도록 좀 우리가 좀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좀 그 영식이를 좀 도와달라. 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또 다행히 또 마침 2학기 그 7월 31일에 교육부가 2학기 학사 운영 계획 발표하면서 네. 기초학력 지원 대상 학생이라던가 뭐 중도 입국 학생이라던가 이런 학생들 별도의 대면 지도를 위해서 등교를 시킬 때는 요 아이들은 밀집도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지침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2.5단계니까 할 수는 없지만 조금 이제 완화가 되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아이들을 별도로 학교로 나오게 해서 가르쳐주고 점검해주고 하는 거는 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장난 아니네요. 야, 그거 대단하시네, 선생님들.
아이 뭐 근데 뭐 지금 장난하나 지금 쌤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데 뭐 그것까지로 왕질을 하라지를 않나 애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심하게 살펴가지고 카톡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고등학교 그 수학 봤습니까? 그 미분적분 나오는데 그걸 펜으로 써가지고 그 날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를 어? 아 진짜 이런 식으로 뭐 계속 그 선생님들 하락하기라 하고 솔직히 뭐 좋은 교사는 뭐 별로 하는 것도 없더만 맨날 쌤들 보고 하락하기만 하고 이거 진짜 학습 격차를 더 만들겠어 지금 현재 근데 이 나쁜 쌤이 좀 극단적이네. 그러니까 누가 나누기 못하는 애들한테 뭐랍니까? 미분적분 설명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다만 선생님들 당연히 힘드시고 네. 진짜 솔직히 나 코로나 안 걸리게 그거 지키는 것 봐도 솔직히 벅찬 맞아요. 거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어. 힘들고. 교사가 100명 넘게 네. 감염됐대 지금.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당연히 힘든 상황인 거고 그렇기만 그런 걸 저도 충분히 이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실이 그렇게 이 온라인이 계속 지금 이어지면서 지금 학습에서 계속 지금 멀어지는 애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 아이들이 이 시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신입생 1학년으로 보냈던 아이들 또는 중학교 1학년으로 보냈던 아이들 하여튼 이 시기를 겪었던 아이들의 그 학습 또 학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커다란 싱크홀처럼 엄청난 지금 구멍들이 지금 나고 있을 거다라는 거.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 커버할 수 없어요. 뭐 모든 싱크홀도 우리가 다 막을 수 없고 그런데 어쨌든 그 현실에 대해서 누군가는 그걸 막으려고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누가 나서겠어요? 파업하고 있는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그거 막겠어요? 못해요. 그렇다고 그걸 부모들 보고 당신들 자식들이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뭐 딴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도 교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아니 부모님들은 지금 생계가 문제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교사들이 솔직히 행정빵꾸내도 행정빵꾸나서 교장이 뭐라 하고 교육청이 뭐라 해도 저는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당신이 해라. 뭐 이렇게 개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학습의 문제에서만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뭐랄까요? 학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어떤 본질적인 존재 이유니까. 혼자서 잘하는 애들은 솔직히 교사 필요 없는 애들 많아요. 지 혼자 잘해. 예, 근데 정말 지금 떨어지고 있는 애들이 뭐냐면 교사가 진짜 필요한 애들인 거죠. 바꿔 얘기하면 얘네들이 지금 교사 월급 주는 애들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신규 때부터 그런 생각했는데 니들이 내 월급 준다 하면서 사고 칠 때마다 걔들 보면서 그렇지 니들이 내 월급 주지 이러면서 걔들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우리 교사들의 저는 존재 이유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선생님들 보러 그 모든 걸 다 해결해라 저는 이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는 애들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할지 고민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좀 내딛어 보자.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너무 나쁜 놈을 만들지 마세요. 나쁜 놈을 알고 있으니까. 좋습니다. 우리 사실 뭐 영식 쌤이 덧셈 뺄셈 못하는 애들 잘 돌봐주자 얘기했더니 우리 나쁜 쌤이 미분적분으로 받아쳤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 미분적분 못하면 수능을 못 보는데 그 아이는 맞습니다. 진로지도 하고 직업교육 시켜야죠. 네. 근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쌤 얘기가 일리가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선생님들한테 더하라 이렇게만 말하지 말고 그렇다면 좋은 교사도 좋은 교사 포함해가지고 뭐 교총이 됐든 이번에 합법화된 정교조가 됐든 정교조 합법화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정교조가 됐든 그다음에 어디 뭐 실천교사가 됐든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합시다만 얘기할 게 아니라 뭔가 지원책도 내놔야니까 지원책도. 그렇죠. 네, 있어야죠. 아니 정교사 뭐 있습니까? 네. 있어요? 네. 전혀 없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또 많이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네, 제가 뭐 이렇게 당당하게 야 우리 이거 있어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렵고 다만 제가 3월 달에 요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나서 급하게 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가 선생님들 오픈 카카오 채팅방 여기에 선생님들 이렇게 모아서 일단 각자가 갖고 있는 노하우들 막 공유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힘을 얻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집단지성의 힘, 네트워크의 힘을 채팅방을 보면서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뭐냐면 일단 요 학습계란 119 캠페인에 좀 신청하시도록 신청자를 모집하고 그분들을 일종의 이제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거죠. 그 옥화방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구성해서 그렇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노하우들을 서로 공유하고 또 내가 얘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이 생길 때 그 고민을 좀 얘기하면 또 여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막 주면 그 속에서 그 각자의 그 처한 상황에 맞는 그런 아이디어를 픽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저는 선생님들 힘이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 이제 선생님들 중에 그 이미 몇 년 전부터 이런 그 학습 부진 학생들 또 마음이 어려운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 대해 관심 갖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실천해왔던 선생님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 좋은 교사 운동 안에. 네. 예, 뭐 학습 코칭 전문가들도 좀 몇 분 계시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좀 그 통화를 직접 하고 해서 그분들이 그 커뮤니티 안으로 함께 들어와 주시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고민들을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좀 자문도 좀 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자문하다가 보면 도저히 이거는 카톡방으로 해결이 안 돼요 라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겠죠. 직접 1대1로 연결이 돼서 좀 더 전문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 전문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기관과 연결해 줄 수도 있고 좀 그런 도움들은 저희들이 좀 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11월 말에 우리가 좀 서로의 어떤 그 수고들을 같이 좀 나누고 또 공유하면서 그렇게 해주신 분들에게 또 아이와 함께 또 먹을 수 있는 그런 간식 기프티콘 이런 것도 좀 준비해서 좀 선생님들에게 좀 힘이 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들의 그런 실천 사례를 쭉 모아서 지금 우리가 학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교사들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들 그런 거에 대해 다시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제 더 큰 근거가 생기는 거죠.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좀 취합을 해서 교육부라던가 또 국회의원들이라던가 시도교육청에다가 정책 제안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들으니까 너무 좋은데요. 예, 이거 아까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저도 꼭 신청해야 되겠다고 한 명 있거든요, 저. 예, 강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이 잘 돼서 한 명이라도 교실에 한 명이라도 학습 격차 줄이면 그것도 성공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요거 우리 애청자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일단 이제 우리 좋은교사 운동의 또 홈페이지나 메일 또 페이스북 같은 이제 SNS에다가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가 캠페인을 하겠다고 이제 알렸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이제 받고 있는데 거기 웹자보에 보시면 이제 QR 코드가 있고요. 또 참여 신청할 수 있는 그 링크 주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QR 코드 스캔해 보시면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그 사이트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뭐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또 신청 받는 건 뭐냐면 뭔가 그렇게 에너지를 모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마음 먹는 계기 이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하고 아이들 좀 찾고 이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캠페인에 좀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오늘 들어보니까 영식쌤이 자기네 캠페인 홍보하러 나왔다. 이런 생각들 강하게 좀 들고 있고요. 네. 근데 뭐 아이들 위한 거니까. 예. 저는 뭐 듣자 하니까 다른 것보다도 무슨 전문가 이런 거 사실 별로 기대 안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끼리 커뮤니티. 사실 우리 학교의 케이스랑 저 학교의 케이스랑 비슷해. 근데 이게 어떻게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계실까? 요거 선생님들끼리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요. 해보면 좋겠다. 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조은쌤은 뭐, 사실 뭐, 녹음 초반부터 얘기 딱 듣자마자, 이거 나 해야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떠셨어요? 예, 저는 최근에 어디 글을 썼는데 요 아이를 좀 까면서 글을 썼거든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얘 요 한 명 때문에 내 교사 인생 되게 태클 거는 애다. 전화를 해서 막 웃으면서 예 선생님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뒤통수. 네, 그래서 이 독특한 캐릭터를 만났는데 이 애를
이게 3학년에 보면 분수가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분수가 수학을 이렇게 가르는 이게 첫 단추라고 그때 최술 선생님 아, 한번 얘기했었는데. 척도입니다. 척도입니다. 예. 근데 지금 분수를 지났는데 이 애가 분수를 잘 못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지금 얘를 어떻게 분수를 가르칠 것인가 고민이 되고 다른 선생님과 함께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같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 나쁜 쌤은 예, 아이 뭐 되겠나 뭐 이렇게 그까지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유, 참. 아니, 존 쌤이 자기 분수를 몰라서 애들을 잘 분수를 못 가르치는 거야. 자기 분수를 몰라. 3학년 때 아. 분수 개념 잘못 잡으면 평생 갑니다. 평생 가. 자기가 저기 분수를 모르잖아. 자, 저는 이번 방송을 하면서 사실 학습 격차라는 것이 야, 이거는 참 블랙홀이다. 이제 공부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줄곧 했던 얘기인데 그쵸? 온라인이 시작되면서 좀 더 대두가 됐던 게 음.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습이 위주가 되는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습 격차가 이게 더 심해졌어요. 저희 학교 애들은 사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 학교라서 좀 등교를 다 하고 있지만 좀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나뉘어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 자격증을 뭐 반 이상 다 땄던 거를 반의 반도 안 되는 아이고 그런 상태가 지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대면 자체를 해서 애들이 실력을 늘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 집에다가 납땜기 다 들고 와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그래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참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 빨리 코로나 이게 끝나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버리고 그냥 오직 애들과 대면해서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실상 뭐 내년까지 이게 간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이 학습 격차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시점은 되었다. 하지만 참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모든 것을 다 하기에는 참 무리가 되겠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조금 개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하겠노. 두 마음이 양가 감정이 조금 격돌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영식 쌤 사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 교육청에서 지금 쌍방향수역 억지로 해라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짜증나지만 지금 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합시다.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안 한다고 무슨 뭐 우리 뭐 세월호 사는 것도 아니고 월급 까이는 것도 아니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건데 사실 이런 거는 또 챌린지처럼 좀 참여하면 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께 한번 또 독려하시고 호소하는 한마디 마지막으로 좀 하면서 좀 방송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학습 결연 119 캠페인은 뭐 선생님들께서 안 하고 있는 걸 해라 이제 이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1학기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이에요. 그 학습 점검하고 또 들어오라고 얘기하고 사실은 해왔던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확산시키고 좀 더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곳이 아이들에게 좀 더 좀 책임 있는 곳으로 또 뭔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으로 저는 좀 다가가도록 일종의 운동으로 만들어 가자. 이제 사실 이제 이런 제안인 거죠. 그래서 지금 하시던 거를 어쩌면 계속 이제 하시면 되는 이제 그런 캠페인이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하시던 거를 좀 더 세심하게 그리고 좀 별도의 시간에 좀 더 정기적으로 우리가 좀 아이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19 시기를 좀 아이들하고 좀 함께 잘 좀 버텨나가자 이런 제안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조금 부담은 좀 가지시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선생님들을 막 벼랑 끝으로 모는 건 아니니까 너무 또 큰 부담으로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만나는 아이들 좀만 더 좀 더 깊이 좀 살피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많이 좀 참여해 주시고 저는 한 명이 이거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함께 하면 좀 되게 서로 이렇게 힘을 얻으며 갈 수 있거든요. 저는 그 힘을
저는 좀 같이 받았으면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우리 중에 어찌 보면 가만히 있었으면 정말 뒤처졌을 애가 단 한 명이라도 좀 다시 회복되고 다시 학습의 흥미를 느끼게 되고 학습의 궤도를 좀 쫓아올 수 있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저는 너무 감동스러울 것 같고 너무 보람 있을 것 같은 거죠. 그걸 우리 선생님들이 해낸 거니까 저는 같이 그런 기적을 좀 같이 우리가 좀 한번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저희가 정말 한 달 반 만에 다시 돌아와서 방송한 예. 첫 번째 저희 방송인데요. 우리 설문에서 가장 많이 또 걱정하셨던 이 학습 격차 문제, 그 문제를 한번 다뤄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어떻게 방송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부담으로 다가오셨는지 아니면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 생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가지고 3회 연속으로 방송을 좀 기획을 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다시 온라인 수업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시고 또 학습 결연 119 캠페인으로 지금 애쓰고 계신 우리 김영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도 온라인 수업으로 지치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쌤은 선생님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팟캐스트 3종 세트 잊지 마시고 쌤 페이스북 페이지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